자, 일단 상악함수 그래프 9단원이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얘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라고 되어 있거든. 얘를 같이 한번 우리 해석해 보자. 오케이? 얘를 해석해 보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단위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잖아. 길이가 1. 그랬을 때 이 점의 y좌표가 결국 뭐라고 했어? 사인 값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세타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가 점점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그 점의 y좌표를 그대로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그 점을 다 이어버리면 그래프의 모양이 저런 느낌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동경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동안 걔 y좌표를 관찰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바퀴 도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형으로 그리면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한 주기 정도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파이가 되고, 여기는 얘가 2파이가 되고, 얘가 파이가 되고, 이런 게 계속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이쪽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주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반복되는 형태로 그려질 테니까 실수 전체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야. 코사인의 그래프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제 x좌표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아까 요 그래프를 이렇게 다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x축이 여기 y축인데, 여기는 얘가 x축이 되고 여기는 얘가 y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 왜냐면 나는 이 점에 뭐가 궁금한 거야? x좌표가 궁금했던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점에 x좌표에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얘는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 주기, 얘가 2파이가 되도록, 여기는 요 가운데 얘가 파이가 되도록 그려진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파이가 된다. 여기가 파이. 마찬가지 얘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해서 최대값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최대값은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소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무한히 그리면 얘는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물결 모양의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으면, 얘를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만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모양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니까 이쪽이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얘가 2분의 3파이야. 여기는 얘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얘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한 주기만 이렇게 그려준 거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사인 x라고 하는 거는 그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 코사인 x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 정의역은 실수 전체거든. 그런데 여기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항상 1이고요.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둘 다 주기는 얼마가 된다? 주기는 2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그래프들은 다 뭘 가지냐면 대칭성이라는 걸 가져요. 오케이?
봐봐. 사인 그래프는요. 얘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맞아? 근데 저 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또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또 그려질 테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몇 파이에 대해서 여기다가 여기는 얘는 n 파이, 0에 대해서 무조건 뭐가 됩니다? 대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치? 마찬가지야. 얘도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분의 2n-1 파이, 0 이렇게 되는 이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항상 뭐다? 얘네들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은 다 점대칭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얘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겠지. 이런 모양일 테니까. 얘네 뚝 자르면 완전 대칭이겠지. 여기서도 얘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 얘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마찬가지로 사인도 얘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전부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x는 뭐가 되는? x는 2분의 2n-1 파이가 되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x는 뭐가 되는? n 파이가 되는 얘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점들을 좀 뽑아보자면 얘는 이 점이 제일 유명한 점이잖아요. 이 점은 원점이라는 점이니까. 그지?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함수구나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x축이 아니라 뭔 소리야?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얘에 대한 성질도 전부 다 봤고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생각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탄젠트로 가보자. 탄젠트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지워도 괜찮겠지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지우고 탄젠트로 가볼게요. 탄젠트는 뭐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 동경에 해당하는 기울기 값이고 그 기울기는 1분의 m 해야지 기울기 값이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x는 1이라는 직선에 만나는 이 점이 얘 함수값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더 커지면 얘 기울기, 이 기울기는 이게 1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이 자체로 기울기 역할을 할 테니까 이 점의 좌표가 이쪽으로 와 있는 이런 점들이 하나씩 찍혀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오케이?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 밑으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렇게 그려져. 근데 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간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얘가 완전히 수직으로 딱 서 있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얘 값이 지금 2분의 파이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한없이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2분의 파이라는 값 자체를 탄젠트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쟤는 함수값이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정의역 자체가 여기 있는 얘 그림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얘 그림은 요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한 주기를 그려달라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여기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잡아주고 요렇게 2분의 파이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요런 모양으로 생긴 게 탄젠트고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또 여기가 그럼 파이가 되고 좀 더 가서 2분의 3파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점근선이 생기면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얘는 한없이 쭉쭉 올라가고 한없이 쭉쭉 내려가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 그래프가 파이마다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그림 모양 자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0,0에 대해서 또 파이, 0에 대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0,0 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도 무슨 함수? 기함수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탄젠트 함수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특별하게 정의역이 없어요. 여기 비어있는 이런 점들.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는?
2분의 2n-1 파이가 되는 여기 있는 이곳에선 전부 다 정의역에서 빠져버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점근선들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 정의역은 x가 2분의 2n-1 파이가 되지 않는 곳, 여기 있는 요 곳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거인 것이 정의역, 정의역 빠진 곳은 전부 다 점근선으로 메워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있는 걔 그래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라고 얘들아? 얘는 sine은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cosine은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마지막 tangent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점근선 먼저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런 느낌으로. 세 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말하지만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뭐 한다는 거야? 외운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외워놓고 아, 사인은 이렇게 그릴 거야. 코사인은 이렇게 그릴 거야. 탄젠트는 이렇게 그릴 거야. 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정확하게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이렇게가 1이었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가 1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1이었어. 그죠? 여기 2분의 파이였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사인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 코사인의 정의역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근데 탄젠트만 정의역에서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애들이 다 빠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역 봤을 때 사인 x, 코사인 x는 전부 다 실수 전체고요. 탄젠트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 요게 지금 여기 있는 아까 써놨던 그 2분의 2n-1파이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치역은 사인이랑 코사인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최대값은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의 치역은 쭉쭉 올라가고 쭉쭉 내려가니까 여기는 얘는 치역 자체가 실수 전체가 된다.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주기, 사인이랑 코사인은 2파이였고요. 그 다음 탄젠트는 파이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칭성은 가장 대표가 되는 거 요점이랑 요점, 원점의 대칭인 사인이랑 탄젠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를 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요점에도 대칭이구나, 요점에도 대칭이구나, 요점에도 대칭이구나, 요점에도 대칭이구나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직선의 대칭이구나, 요 직선의 대칭이구나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것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y는 sin x 그래프는 이거고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이거고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도 이겁니다. 되도록이면 한 주기 정도만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개의 주기를 다 그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꼭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 몇 개를 제외하면은 얘 그려주세요. 그러면 한 주기 정도 그려놓고 그거 성질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돼.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봐봐.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y는 k배의 fx 이렇게 된 거 다 그릴 수 있죠. 그지? k 값이 양수면 얘를 쭉 늘리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쭉 늘리면 된다고 했고요. 그죠? k가 음수면 뒤집으면 된다고 했고. 그지? k가 0에서 1 사이면 그만큼 압축시켜버리면 된다고 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k배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돼가지고 F에다가 K배 돼 있는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지 않니? 요거. K가 양수였다고 생각하면 얘는 K배만큼 압축시켜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야. 얘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K배만큼 압축시켜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애였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얘가 1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의 그래프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2였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다? 여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되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거고 또 뭘 그릴 수 있어요? 또 당연하게도 y는 f x-m 더하기 n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저건 x축방으로 그냥 m만큼 y축방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해서 기본 그림 그려놓고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평행 이동 시켜주고 뭐 대칭 이동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이런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f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체 절대값 씌워놓은 것도 그릴 수 있고 뭐 y는 f에다가 여기만 절대값 씌워놓은 것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x 이렇게 된 것도 그릴 수 있고 그지? 절대값 y는 f 뭐 절대값 x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만 정확하게 제대로 잘 그려줄 수 있으면 걔 파생되는 되게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진짜 여러 개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 그래프들 요 기본적인 형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요 형태만 제대로 외워놓으면은 나머지 그래프들은 어떻게 그려질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거 봐봐. 여기는 얘는 뭐야? 그냥 사인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원래 사인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근데 여기 두 배를 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두 배만큼 쭉 잡아 당기면 되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 얘 최대값은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주기는 여전히 2파이.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그럼 요거는? 얘는 원래 그래프가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2배가 된다는 건 얘는 2배만큼 이렇게 압축을 시키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요렇게 압축시키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압축돼서 그려질 거야. 이해되니? 최대값은 여전히 1이고 최소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인데 얘 주기는 여기는 이만큼이 주기가 되는 거니까 주기는 갑자기 파이로 줄어들어 버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애들의 그래프,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해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뭘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궁극적으로 봐봐. y는 a배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마찬가지죠. y는 a배 cosine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형태는 해결할 수 있어. 마찬가지 y는 a배의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어차피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 여기는 이 a가 하는 역할은 뭘까? 이거를 이렇게 쭉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a 값. a가 양수면은 이렇게 늘린다고 했고 음수면은 뒤집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늘리거나 그냥 늘리거나 아니면 0에서 1 사이면 줄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최대 최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D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겠어? 그냥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전히 최대 최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A랑 D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절대값 A 더하기 D가 최대값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절대값을 박아둔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죠? 최대값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니? 얘 최소값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B가 하는 역할은 뭐지 얘들아? B가 하는 역할. B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이렇게 압축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여기는 이 B가 하는 역할을 압축시키는 역할이니까 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주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지? 원래 주기가 얼마였으니까? 2파이였으니까 얘는 이만큼 압축된 거니까 요렇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까지 씌워가지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주기는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C가 하는 역할은 별거 없죠. 이거 B로 묶어버렸을 때 그냥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정도의 느낌밖에 없으니까 큰 역할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만 바라보면 되겠다. 됐나요? 다음
탄젠트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어차피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으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을 거고 여기서는 뭘 바라볼 수 있으면 주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기는 파이를 그냥 다시 b 절대값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왜? 얘의 원래 주기는 얼마였으니까? 파이였으니까. 이해되나요? 얘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걔는 절대값 b로 나눠주면 걔가 여기 탄젠트의 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점근선은 꼭 봐줘야죠. 이 점근선의 방정식. 그냥 단순하게 얘들아,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였어? x는 2분의 파이였어. 근데 거기다가 n파이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매번 반복될 테니까, 이렇게 반복될 테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의 점근선은 뭐가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얘 있지, 얘만 그대로 들고 와서 bx 더하기 c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기 있는 얘가 넘어가고 b로 약분해버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얘 정의역이 중요한 건데 얘 정의역. 여기 얘 정의역은 당연히 x 바 해가지고 x는 뭐가 아닌 bx 더하기 c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그런 x 값들만 정의역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분석해 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알겠지만 여기는 얘만 보고서 여기는 얘의 최대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주기는 당연히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라고 요거 세 개 정도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는 얘를 보면서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네. 최대값은 2분의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여기는 얘가 3이네. 그죠? 여기는 얘는 나중에 뭘로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3이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탄젠트. 얘는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어차피 쭉쭉 늘어가고 쭉쭉 내려갈 테니까. 그죠? 여기는 얘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x에 뭐가 붙어 있어? 3분의 1이 붙어 있잖아. 그럼 딴 건 모르겠고 주기는 3분의 1분의 파이니까 얘의 주기는 3파이가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들만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최대값, 최소값, 주기 정도는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몇 개만 좀 그려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오케이? 봅시다. 1번, 2번, 3번 일단은 그래프만 그리면 되죠. 최대값, 최소값, 주기는 다 얘기 끝난 거고요. 자,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얘들아 기본형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여기를 그냥 2라고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 있는 얘를 그냥 3분의 2파이라고 하고 여기 얘를 3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그래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굳이 뭐 처음 그래프 그린다면 압축시켜야지, 뭐 늘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그려놓고 어차피 이거 내 맘대로 그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내 맘대로 설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근데 얘는 지금 일단 평행이동이 달려 있으니까 조금 귀찮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2분의 1의 코사인 x니까 일단 난 먼저 뭘 그릴 거냐면 2분의 1 코사인 3x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3x 그래프. 요걸.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놓고 한 주기를 요렇게 그려준 다음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뭐라는 거야? 3분의 2파이다. 여기는 얘가 3분의 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얘가 현재 2분의 1이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겠어? 4분의 파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3분의 파이가 좀 작은 쪽에 4분의 파이가 있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이동된 느낌으로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는 요즘에 좌표는 4분의 파이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다 구해주면은 더 좋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이 정도 그려주고 얘가 반복되는 형태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너무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개형이니까 대충 그리는 거야.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탄젠트는 어떨까? 탄젠트도 그려볼까? 얘는 그냥 똑같아. 그냥 주기가 3파이로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 그냥 이렇게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돼요. 어차피 이게 늘어나봐야 개형은 똑같잖아. 그지? 줄어들어봐야 개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얘들아, 사인 x 그래프랑 그다음에 코사인 x 탄젠트 그래프 있잖아. 탄젠트 그래프는 사인 x 그래프는 보통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거든. 근데 사실 여기는 얘 그래프 중에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몇이냐면 여기서 이 기울기가 1이에요. 사실은 둘 다. 사인이랑 탄젠트랑 둘 다 기울기가 1이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요렇게 놓고 얘 기울기가 1 정도 되는 이 기울기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지는 게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탄젠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건 나중에 미적분 쪽에서 배우게 될 개념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니까 요 그래프 그릴 때 막 그리지 말고 선생님도 그렇게 그려요. 그죠? 지금은 크게 상관없지만 나중에 좀 큰 역할을 하는 애니까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기울기가 1이다라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지금 기울기 몇처럼 그리면 되겠어? 기울기 2처럼 그리면 더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또 나왔죠. 뭘 배웠으니까. 기본형을 배웠으니까 또 절대값도 해봐야 되고. 그죠?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X축 딱 잡아주고 Y축 딱 잡아준 다음에 얘 그래프를 이렇게 한 주기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릴 거야 어차피. 그죠? 그 다음에 걔를 뭐 할 거야? Y축 대칭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계속하고 얘는 이렇게 계속하는 형태로 얘는 Y축 대칭이 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니까 탄젠트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탄젠트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 거기 있는 걔를 절대값이었으니까 뭐야? 접어서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접어서 올릴 거니까 요렇게 요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요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보자마자 그냥 욕 한번 하고 지워버려요. 알겠죠? 이런 것까지 너희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 막 찾아봤는데 이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어. 진짜로. 알았죠? 이런 건 안 그려도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그려볼 만한 그래프야. 저런 건 그려볼 만한 그래프인데 굳이 요거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려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9-2번 두 개 그래프 빠르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볼게요. 일단은 얘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자.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이거 그릴 거니까 이쪽도 좀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한번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똑같이 된 거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렇게 놓고 보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지금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그거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이 y축의 왼쪽에서 봤을 때는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0 될 거고 0 될 거고 다 0 될 거야. 이쪽은 전부 다 0 될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쪽은 전부 다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두 개 더한 거니까 당연히 2배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알겠죠? 이걸 물론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되지만 저 그래프 자체로도 우린 충분히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어. 일단 마찬가지 2번 문제도 봐봐. 2번 문제 여긴 얘도 딱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바로 그릴게. 그냥 여기다가 이거 절대값 씌워버리면은 요렇게 생겼잖아. 맞아요? 선생님 일부러 좀 이렇게 피해서 그렸어요. 겹치는 부분은.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더하면 0이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가 한 주기가 되는 그래프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만 잘 그릴 수 있어도 우리는 편안하게 그릴 수 있고 이제 오늘은 좀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그 가우스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만 좀 시각적으로 좀 선생님 또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 오케이? 보세요. 일단 봐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y는 가우스 fx예요.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 근데 이 가우스가 하는 역할이 결국 뭐였지? 그러니까 가우스 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n이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n 더하기 알파 이런 형태가 돼 있었을 때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그 소수 부분을 똑 떼버려서 정수로 만들어줘요. 결국 최대의 정수. 그러니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됩니다. 아까 가우스의 정의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얘도 함수값 자체가 만약에 함수값이 3.3이었어. 그러면 그 함수값을 3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가우스를 씌워주면. 소수점을 똑 떼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선생님이 얘 그리는 법을 이렇게 그냥 아예 만들어 놨거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다가 모래를 있잖아. 모래를 일렬로 쫙 뿌린다고 생각해. 오케이? 갑자기 난데없이 모래를 쫙 뿌린다고 생각해. 근데 모래를 쫙 뿌리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각 정수가 되는 곳을 기준으로 칸막이를 쳐줄 거예요. 왜냐면 그 정수가 되는 곳까지만 떨어져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 정수가 되는 점을 이렇게 칸막이를 쳐줘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칸막이를 쳐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찝혀있는 이 점은 안 떨어질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모래들이 쫙 다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찝혀있는 이 점은 안 떨어질 거고 그 밑에 있는 요런 점들은 다 어디로? 요 밑으로 떨어지고 얘네들이 쭉쭉쭉쭉 떨어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걔를 칸막이를 치면 요 선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점들이 차르르르르르르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 모양을 한 번씩 쓱 그려주면 여기랑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지워버리고 노란색만 딱 남겨버리면은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지금 노가다의 신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360개 그거 한번 그려보고 나서 이거 너희가 그 봐봐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점들을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프에다가. 장난 아니죠? 완전 노가다 신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점들을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모래를 쫙 뿌려놨으면 칸막이를 탕탕탕탕 쳐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걔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니까 그 모래들이 뚜두룩 다 떨어지겠구나. 그죠? 이렇게 요 선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선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선생님 구멍 뽕 뚫어놨고 여기는 막아놨어요. 오케이? 그래프를 다시 보여주면은 노란색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면은 왜 안 되냐? 여기는 지금 구멍을 뽕 뚫어놨고 여기 막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칸막이에 찝혀있던 점은 안 떨어진 거야. 왜 안 떨어졌는지 알겠죠? 이거는 가우스 씌워봤자 이 값 자체가 나올 테니까.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있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든지 되게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뭐지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지. y는 가우스 x라고 해. 요거는 많이 그려봤을 거야.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제가 왜 저렇게 되는 거냐면 x축, y축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놔요. 그 다음 나한테 뭐 할 거라고 여기다? 이렇게 칸막이들을 이렇게 설치할 거야. 칸막이들을 이렇게 설치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들은 다 어디로 떨어지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떨어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요 점은 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왜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가우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 하나만 또 연습해 볼까?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돼 있었어. 복잡하게 돼. 근데 칸막이를 쳐봤더니 막 이렇게 돼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이제 되게 심플해지죠.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것만 잡으면 되겠네. 얘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질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그 얘는 fx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가우스를 씌운 그래프는 되게 쉽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있는 함수 겁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은 요거 잘 봐봐. 이게 지금 너희가 처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할 텐데 맥스 ABC 땡땡땡은 집합 ABC 땡땡땡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수 x에 대해서 fx는 max 해가지고 m sin x 이렇게 그 다음에 m은 정수라고 돼 있었어. 얘가 무슨 의미일까를 봤더니 sin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구나 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 값들, 이 정수들 중에 정수가 되게 많이 나올 거지만 그 정수 중에서 난 최대값을 뽑아내서 얘 함수값으로 보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sin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되게 거창하게 줬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sin x의 가우스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 조건제시법을 잘 해석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0에서 2파이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y는 sin x 그래프야. 됐나요? 그럼 거기는 걔 뭘 하고 싶은 거? 가우스를 씌우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칸막이를 쳐주고. 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되기 직전까지는 다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는 칸막이에 찝혀 있네요. 얘는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얘부터 얘까지는 죄다 떨어졌겠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sin x의 가우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럼 너희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뒤에 요거 9-3번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여기서 9-3번 문제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3번 먼저 볼까? 3번 먼저. 여기는 얘는 그냥 쉽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여기는 얘가 뭐야? 파이야. 뭔 소리야? 2야.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죠? 왜냐면 주기가 지금 뭐니까 파이분의 2파이니까 2라고 쓰면 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상황에서 4까지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정확하게 다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우스를 씌워달라고 한 거니까 칸막이를 쳐주고요. 그죠? 쭉쭉 내려줍니다. 여기 등호 있었으니까 여기 채워져 있고 여기 뚫려 있고 여기 채워질 거고 여기 뚫려
채워질 거야.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한번 또 구멍 뻥 뚫리고 여기에 채워질 거고 또 이렇게. 어차피 반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얘는 마지막 이렇게 채워지고 마무리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 얘가 3번 문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4번은 뭘까? 4번은 일단은 여기는 얘 먼저 그려보자 얘들아.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요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사인 E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괜히 두 주기를 아까 그려가지고 또 두 주기처럼 그렸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때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몇이었겠어? 2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야. 맞아요? 얘를 그대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1을 중심으로 해서 3과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게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됐나요? 근데 이번에는 얘들아 이거야. 얘가 x보다 큰 최소의 정수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라고 했던 애는 사실 요렇게 여기가 n이고 이게 n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 점을 어디다가 박아놓고 싶었던 거야? 여기다가 박아놓고 싶었던 거잖아. 여기다가. 맞아요? 그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의 의미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 처음 보는 이런 기호는 x보다 큰 최소의 정수래. 그지? 얘보다는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그지? 근데 최소의 정수래. 그럼 어디 꽂히겠어? 얘는 여기 꽂아달라는 이야기겠네. 여기에. 위에다 꽂아달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얘가 만약에 요 점이었어. 요 점 자체였어. 라면 얘보다 큰 최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와 있으면 이쪽으로 꽂혀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일단은 칸막이를 잘 세워주세요. 칸막이를 어차피 다 잘 세워줍니다. 이번에는 중력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죠? 얘네들이 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점들은 전부 다 어디에 박히겠어? 여기에 이렇게 다 때려 박힐 거야. 이렇게 때려 박힐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 된 순간 걔는 한 발짝 더 가서 여기에 꽂혀버리겠지. 맞아? 걔보다 큰 최대의 정수니까 여기 꽂혀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 점을 또 여기에 꽂히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다 위로 꽂혀지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이게 뭐야? 이거 뭘 그리? 요거였구나. 그래. 여기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꽂혀져 있는 딱 요 점 같은 경우는 이게 비어가지고 이게 하나 또 이게 위로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려질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됐나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다 시각적으로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걔가 왜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지 그 이유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저기는 저기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얘가 얘는 위로 꽂히는구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꽂히는구나. 그럼 내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하는 게 지금 쟤니까. 그죠? 쟤니까 얘는 위로 꽂혀버리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넘어가고요. 3번. 5번이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f를 지금 주위에다 집어넣었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sin x의 그래프가 0에서 2파이까지 이 그림 아니에요. 이 그림.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이 어차피 반복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그냥 원래 sin x 그래프랑 당연히 똑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원래 sin x라면은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만 갖다 쓰겠다는 소린데, 오케이? 또 얘가 여기 2파이에서 4파이까지 여기서는 사실 이 그림을 갖다 쓰고 싶었던 건데 요 그림을 그대로 또 다시 갖다 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계속 0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요렇게 훑으면서 이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고 여기다 한번 넣어주고 여기다 한번 넣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얘들아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 그려졌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돼 있었다면 처음엔 0에서 2파이 갈 때 0에서 2파이까지 똑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2파이에서 4파이까지 갈 때는 2파이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 그림을 그릴 거야, 이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어. 반대로 바뀌어버렸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요렇게 그려진 이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그래프니까 다시 뭐가 되겠어? 다시 이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또 다시 뭐가 되겠어?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만약에 그림이 다시 한 번만 더. 얘는 요렇게 돼 있고 다시 요렇게 돼 있고 다시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다면 얘는 여기서 요렇게 한 번 더 그려진다는 소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진다는 소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진다는 소리네.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야 얘들아? 수학 함수, 합성함수 그래프 쪽 파트에서 배우는 거죠. 맞아요? 민지가 되게 힘들어했던 거기 기억나? 이거 그리는 연습 우리 많이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려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9-4번 문제. 뭐 주기에 관한 얘기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쉬울 것 같아. 봅시다. 자, 여기는 얘의 주기를 t라고 했어. 주기함수 오랜만에 표현을 한번 볼까? x 더하기 t. 여기는 얘가 fx다. 이걸 만족하면 얘는 t마다 반복된다 라는 뜻이었죠. 오케이? 이런 뜻이었어. 주기를 t라고 할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얘를 보여라. 그럼 당연히 저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x에다가 요 x 대신에 x 더하기 t를 넣어버려 그냥. 오케이? 그럼 이 식이 되잖아. 그지? 그럼 주기 증명 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 자, 여기는 얘, 여기는 얘.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t1마다도 주기고 t2마다도 주기였을 때 얘는 t1 더하기 t2에 대한 주기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x 더하기 t1을 x 더하기 t1을 넣어버려. 그러면 x 더하기 t1 더하기 t2는 fx 더하기 t1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쟤는 뭐라고 했어? fx라고 했거든. 얘는 얘구나. 증명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뭐 주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 간단한 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 넘어갑니다. 다음, 요것도 봐봐. 이런 것도 좀 센스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fx가 주기함수라면 얘들아, fx가 주기함수라면 fax 더하기 b도 주기함수예요. 이게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따로 그냥 자연스럽게 딱 꽂혔으면 좋겠어. 어차피 얘 뭐니? 직선이죠. 직선은 리니어하단 말이야.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변할 때 똑같이 요만큼 변하고 얘 요만큼 변할 때 똑같이 요만큼 변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x가 얼만큼 특정 구간마다 반복된다는 소린데,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계속 주기였어. 그럼 여기는 얘도 어떻게 했어?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y가 똑같이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주기의 그 길이 자체는 AB만큼 곱해진다 혹은 AB만큼 나눠진다로 바뀔 수는 있지만, 오케이? 얘도 여전히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하면 그냥 딱 보자마자 당연히 얘도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근데 뭐 증명을 해봐라 뭐 이런 거니까 얘가 주기함수라고 했으니까 f 뭐가 되겠어? f 뭐 x 더하기 뭐가 t가 뭐가 된다? fx가 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f라는 함수예요. 그렇다면 f ax 더하기 b 더하기 t 역시 f ax 더하기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이거 자체를 통째로 하나로 본다면, 이렇게 통째로 하나로 본다면
요거랑 요거에다가 t를 더한 거니까 요거에다 t를 더한 거랑 요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a x 더하기 a분의 t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럼 얘는 지금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x 더하기 a분의 t가 들어간 거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주기는 a분의 t인 주기함수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주기가 2인 주기함수이고요.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줬네요. 그러니까 한 주기를 어떻게 주는 거야? 한 주기를 이렇게 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저 V자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지금 얘랑 얘가 궁금하다는 건데 주기가 2였으니까 여기는 얘는 다 뭘로 빼버리면 되겠어? 2로 계속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12까지 빠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F 1.1이다 라고 1.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려놓은 여기는 얘의 범위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2를 더 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F 마이너스 0.8이지. 마이너스 0.8이니까 0.8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됐나요? 마찬가지 여기다가 몇을 6을 더 해버려. 그럼 마이너스 0.7이죠. 그럼 마이너스 0.7이니까 0.7이 되겠구나. 그럼 0.8 더하기 0.7이니까 1.5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다 그렸다.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기죠.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와 동의어는 뭐야? 동의어라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못생긴 그래프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열심히 한번 그렸다고 쳐봐. 주어진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진 구간이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나는 딱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이제 뭐 할 수 있다? 아, 제일 큰 값은 얘야. 제일 작은 값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걸 찾아주면은 최대 최소를 구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공짜로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배우고 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하는 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우고 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하는 거야. 삼각함수를 열심히 배워놨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겠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이야기 하겠죠. 오케이? 근데 아까 했잖아. 제일 큰 거 1이라며.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이라며. 맞아요?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 이야기를 안 했고요. 또 뭘 안 했어? 합성에 대해서는 안 했어. 그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요런 애를 풀 거야. 요런 애를. 자, 여기는 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얘 최대 최소가 궁금한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거 제곱한 거의 그래프를 배워본 적은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어차피 못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무슨 그 되게 강력한 한 녀석을 해주면 치환이라는 걸 해주면 그죠? 치환이 뭐라고 했어?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거라고 했었죠. 오케이? 다시 치환은 뭐라고요?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면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두 개로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치환을 하려고 보니까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이렇게 바꿔주면 오케이? 그럼 코사인이 겹치니까 이제 코사인을 치환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자. y는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제곱 x에다가 더하기 4배의 코사인 x에다가 더하기 2배 이거니까 5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x의 범위는 현재 0에서 2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여기다 뭐 할 거야? t는요 코사인 x예요. y는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예요. 라고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이해돼? 그럼 얘는 x축과 t축을 기준으로 x축과 t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t축을 기준으로 해서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였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2분의 파이 여기까지. 2분의 파이까지였으니까. 됐나요? 코사인 그래프 열심히 그려봤더니 이때 보니까 t의 범위가 뭐가 됐어? t의 범위가 여기 1에서 여기 0. 0에서부터 1까지 요 범위가 지금 t의 범위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 범위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는 여기는 얘 뭘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대칭축 이렇게 그어놓고 얘 그래프 이렇게 열심히 딱 그려놨어요. 유효한 그래프는 결국 얘가 0에서부터 1까지만 바라볼 거니까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뭐가 궁금한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누가 봐도 그냥 1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는구나. 1 집어넣으니까 얘는 7이 되고요. 0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는구나. 0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아,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때? 똑같죠. 그지? 어차피 탄젠트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또 2차 함수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게 2차 함수가 있잖아. 고등수학에서 지분을 50%나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 치환만 하면 계속 2차 함수가 나와. 그지? 지수함수에서도 그랬잖아. 그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배울 때마다 계속 여기 얘는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있잖아. 3차 함수, 수투 들어가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갑자기 6차 함수래. 근데 6차 함수인데 거기서 3차 함수를 치환하잖아? 그럼 또 2차 함수야. 계속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제일 먼저 뭘 그릴 거고 대칭축 그릴 거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맞춰가지고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정의역에 맞춰가지고 범위 설정해 줄 거고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찾아주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했어? y는 뭔 소리야? t는 해가지고 탄젠트 x 그 y는 뭐가 되는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탄젠트니까 얘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가 4분의 파이였다면 얘들아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야? 1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겠지 뭐. 됐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의 범위, x의 범위가 저거였을 때 t의 범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지금 대칭축이 얼마니까?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1은 여기 있을 거고 결국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인가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쫄려서 안 했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형만 제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코사인 그래프 이거 다 그리지도 않았잖아. 그지? 요것만 그려놓고도 충분히 지금 최대 치수가 구할 수 있는 거고 탄젠트 그래프도 열심히 한 줄기만 그려봐도 충분히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최대 치수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할 거 다 했어. 오케이? 하나 더 해보자. 잘 봐봐. 이제 9-6번입니다. 집중.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또 바꿔야겠지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우리. 그죠? 아, 저기는 쟤를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y는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ax 다시 a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여기는 최대 치수가 궁금했어. 그래서 나는 t를 코사인 x라고 이렇게 해놨어. 근데 x의 범위를 안 줬으니까 코사인 x 이렇게 한 줄기만 딱 그려놓고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아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지금 여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내가 이제 여기 치환되어 있는 y는 t 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얘들아?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얘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분의 a입니다. 그죠? t 값이 얘였을 때가 대칭축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주어져 있는 범위는 이건데, 그지? 이렇게 돼 있잖아.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요렇게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게 최대 최소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겠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얘가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만 궁금했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최대값만 궁금했으면 모르겠는데 최소값만 궁금했으면 모르겠는데 최대값도 궁금하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과 1, 4 그러니까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0이다라고 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으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얘가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 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범위를 몇 개로? 4개로 나눠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상황. 두 번째 범위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세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게 0에서 1 사이. 마지막 네 번째 범위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게 1보다 큰 상황. 등호는 아무 데나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대충 큰 쪽에다 대충 달아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달아줄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로 범위를 나눠 놓고 이 경우라면은 대칭축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얘는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1 넣었을 때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내가 잠깐만 GT라고 놓는다면 이때는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최대값이 G1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뭐가 돼요? G-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이 경우는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 대칭축에서 뭘 가져? 최소값을 갖는 거고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 1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여전히 G1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G-2분의 A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대칭축이니까.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각각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나오는 거야. 그냥 우리한테 뭐야? 조금 귀찮은 문제.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 자체가 딱 와닿는 사람한테는 되게 귀찮은 문제고 여기는 이 개념이 안 와닿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개념을 제대로 잡고 이거는 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 여기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수학 상에서 배웠던 그 2차 함수와 관련된 이야기거든. 최대 최소와 관련된 이야기. 그죠? 근데 이게 매 단원마다 우리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 계속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 얘기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지수함수가 어려운가 봐.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왔네? 삼각함수에 나왔네. 삼각함수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정작 어려운 건 뭐예요, 얘들아? 2차 함수예요. 그죠? 수학 상이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쪽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잡고 있느냐 매번 또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잔소리네. 그죠? 다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항상. 알겠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대칭축의 범위가 그러니까 대칭축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정의역은 주어져 있는데 대칭축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좀 나한테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수학상으로 돌아가서 그쪽 개념을 확실히 채워놓고 오세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순간부터는 지금 삼각함수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지금은 삼각함수가 아니라 옛날 거 수학상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삼각함수는 쉬워. 그죠? 그래서 매번 말하는 게 선생님이 수학상 쉬워요. 수학2, 수학 1 쉬워요. 수학2 쉽습니다. 뭐만 잘 잡혀 있으면 수학상하만 잘 잡혀 있으면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게 어차피 다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은 다 수학상하랑 관련된 문제들이고 쉬운 문제들은 어차피 더 잘 풀리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상하가 정말 빠삭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잘 모르겠어.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준다고요. 알겠죠? 와요. 나한테. 오케이? 다 알고 가게끔.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아까 문제 있지? 요 문제 너희가 직접 한번 답을 한번 내보세요. 끝까지 해서. 알겠죠? 요 문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